경북 구미,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3시 반. 아파트 단지 옆 골목의 허름한 주택 한켠 작은 주방에 불이 들어왔다. 강영자 63. 그녀는 오븐도 전자레인지도 없는 부엌에서 반찬 10통을 채우기 시작했다. 첫 통엔 진미채 볶음을 담았고 두 번째 통엔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얹었다. 칼에 몇 번이나 베인 듯한 손등엔 오래된 고무 장갑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번지던 그때 작은 방 책상 앞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마친 아들 태준이었다. 그는 커피 한 잔 없이 새벽부터 형광펜으로 판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영자는 흘끗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태준아, 도시락 하나 챙겨줄까? 반찬은 이왕 많은 김에 넉넉히 싸줄게. 그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셨잖아요. 난 편의점에서 대충 먹을게요. 강영자는 대답 없이 김치를 썰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정직했다. 마치 한 칸 한 칸 그 아들의 시간을 엮듯 말이다. 요즘 엄마가 무리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쉬어요. 이젠 내가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밥솥을 열며 말했다. 태준아, 엄마는 내가 검사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버텼어. 이 도시락이 내 하루고 내 자존심이다. 그녀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고봉밥 위에 얹힌 달걀 한 줄이 아들의 꿈처럼 보였다. 태준은 그런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야겠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도시락이 누군가에겐 수치로 여겨질 줄은 말이다. 제일 먼저 불이 켜지는 집,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손. 그 손으로 만들어진 밥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도 강영자의 도시락은 아들의 자부심이 되어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가을이 내려앉은 저녁, 강영자는 반찬통을 씻고 벽에 기댄 채 다리를 쭉 뻗었다. 햇볕에 바른 앞치마를 벗자 허리에 감긴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던 집 안. 잠시 후 방에서 나온 태준이 어색하게 그녀 앞에 앉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강영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던 듯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데 며칠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이제 엄마께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영자는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그래, 벌써 그런 나이지. 그래서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니? 태준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서연이에요. 연세대 법대에 나와서 로스쿨 졸업했어요. 지금 대형 로펌에서 수습 중인데요. 사람도 참 똑똑하고 따뜻해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잠시의 정적. 강영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야, 내가 좋으면 됐지. 그런데 그 집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니? 태준은 대답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은 로펌 대표 변호사세요. 어머님은 문화재단 부이사장. 이름만 대면 아실 정도로 알려진 분들이래요. 그 순간 강영자의 미소가 조용히 식었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그녀는 허리를 더 꼿꼿이 세웠다.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그 집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참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네. 태준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감싸며 말했다. 엄마, 우리 상견례 날짜 잡자. 그 집에서도 엄마를 빨리 뵙고 싶어 하세요. 직업 같은 건 중요하게 안 본대요. 강영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 이상한 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직업 같은 건 안 본다. 왜 그 말이 더 조심스러워 들렸을까? 그날 밤 강영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탁기 위에 걸어둔 앞치마를 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 걸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만든 도시락으로 이 자리까지 온 아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마음이었다면 그녀는 그 밤을 그렇게 오래 깨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유리창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실내. 강영자는 미리 사둔 정장 한 벌에 단정히 머리를 묶고 조심스레 입구를 들어섰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그녀의 손끝이 괜히 떨렸다. 자리에는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예비 며느리 김서영과 그 부모 김도영 대표와 송지혜 여사였다. 송지혜는 단정한 아이보리색 한복 차림에 나무처럼 고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검사 사윗감이라 기대가 큽니다. 아드님 참 반듯하고 똑똑하시더라고요. 강영자는 엷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애가 어릴 적부터 혼자 알아서 잘해줘서 그저 고맙지요. 분위기는 단정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세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김도영 대표는 비교적 너그럽게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송지혜의 눈길은 종종 테이블 아래 강영자의 손에 닿았다. 거칠고 자국 많은 손. 그 손에서 도시락 냄새라도 날까봐 걱정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와인을 마시는 척하며 자꾸만 코끝을 스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 잠시 후 송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사돈께서는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요? 식탁 위에 젓가락이 순간 멈췄다. 공기 중에 조용한 긴장감이 맴돌았고 강영자는 손등을 무심히 한번 쓸어내렸다. 저는 식자재 납품 비슷한 일을 해요. 조금씩 도시락, 반찬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 말에 송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미세한 인상 변화는 분명했다. 서연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듯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강 선생님 음식 정말 맛있대요. 태준 오빠가 맨날 도시락 자랑하잖아요. 김도영 대표도 덩달아 농담을 보탰다. 검사님 도시락 싸주는 어머니라니 로펌에도 매일 반찬 도시락 배달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두 웃었다. 그러나 유독 송지혜만 얇은 미소만을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군요. 정성 많이 드셨겠어요.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네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강영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느껴졌다. 그날 상견례는 형식적으로는 무탈이 끝났다. 서연은 밝게 웃었고 태주는 엄마에게 눈빛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택시 안. 강영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집 사람들 정말 괜찮은 걸까? 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겉으론 예의를 갖췄지만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들 눈빛 안에 숨겨진 미세한 비교와 경계를. 그 밤 그녀는 태준이 잠든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강영자는 작업을 마치고 반찬통을 씻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낯선 번호.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 송지혜예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사돈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버무리듯 대답하고 그날 오후 강영자는 청담동의 한 찻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송지혜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반가워요. 이렇게 따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강영자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자주 다니는 데는 아니지만 여긴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사돈께 드릴 말씀이 조금 사적인 이야기라서요. 그녀는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송지혜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비행기 티켓이에요. 제주도행. 호텔 바우처도 함께 넣어뒀어요. 강영자는 봉투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설명을 들은 듯하지만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기게 무슨 뜻인지 잘. 송지혜는 그제야 살짝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결혼식 날엔 사돈께서 제주도로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건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하객 중엔 저희 쪽 지인도 많고 로펌 관계자도 꽤 오거든요. 혹시라도 그 반찬 가게 이야기라도 나오면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강영자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 들었지만 열지 못한 채 무겁게 내려놓았다. 제가 우리 태준이 결혼식에 못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지혜는 눈을 피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말 오해는 마세요. 저희도 사돈께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 다만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 편하게 넘기자는 의미예요. 사돈께도 오히려 좋은 기회잖아요.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녀는 끝까지 배려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은 한결같이 당신은 우리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다. 강영자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긴 침묵이 테이블 위에 가라앉았다. 송지혜는 다시 말을 이었다. 호텔은 스위트룸 오션뷰로 잡아뒀어요. 편히 쉬시고 여행 다녀오셨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저희가 사돈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예요. 강영자는 눈을 떨구며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뜨거운 홍차가 입속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것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울 수도 화낼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말끝이 떨렸지만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벌써 다짐한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 아들 결혼 하나 망치지 않으려면 견뎌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도 몰랐을 것이다. 이 순간의 침묵이 훗날 태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밤늦은 시각, 강영자는 돌아오는 길 내내 봉투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송지혜의 말이 맴돌았다.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다면서요. 하객 중에 반찬 가게 얘기라도 나오면 편하게 여행 다녀오셨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돌려 말해도 결국 그 뜻은 하나였다. 당신 같은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통 뚜껑을 하나하나 열고 오늘 남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멍하니 서서 고무장갑 낀 손을 물에 담근 채 멈춰버렸다. 그 손엔 여전히 조리기구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수한 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으며 냄새, 기름, 상처, 근육통까지 전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 앞치마는 오래된 천조각 같기도 했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기록 같기도 했다. 그날 밤 강영자는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여느 날처럼 책상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습 뒤에서 조용히 방 문을 닫았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텐데 내가 괜히 걱정만 얻는 건 아닐까? 좋은 결혼 하나, 그거 하나 잘 되면 됐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속에서는 쓰디쓴 무언가가 올라왔다. 며칠 후 강영자는 납품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연락을 돌렸다. 잠시 가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는 반찬용 재료들을 하나둘씩 냉장고에서 꺼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지. 태준이 장가 가는 마당에 엄마가 계속 반찬통 들고 다니는 게 뭐 그리 자랑이겠어. 하지만 정리를 하다 말고 강영자는 한 박스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납품처 주소와 계좌번호, 고객 특이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 맨 끝장. 아들이 중학교 때 써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반찬 최고. 엄마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나중에 꼭 엄마 도시락 회사 차려줄게. 검사돼서 멋지게 벌어서. 그 순간 강영자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 그간의 억눌림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그 메모를 꼭 쥔 채 속으로만 되뇌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내 옆에 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곧 아들의 눈빛 하나로 깨지게 될 운명이었다. 해시태그 드라마 각색 대본. 제목 도시락 엄마와 명문가 혼사. 제이막 제육장 상견례 2차. 상견례 2차. 이번에는 예식장과 신혼집, 예물 이야기까지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장소는 이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 창문 밖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강영자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 같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반찬 일을 잠시 쉬고 있었다. 냉장고는 비워졌고 앞치마는 벽에 걸린 채 그대로였다. 식은 도시락통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날 그녀는 특별히 무엇도 꾸미지 않았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단정했지만 거칠에는 없었다. 테이블 맞은편 송지의 여사는 이번에도 우아한 베이지 정장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얇은 진주 귀걸이. 그 모습은 마치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은 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도영 대표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맞이했지만 말수가 적었고 시선은 송지혜를 따라 움직였다. 태주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눈치를 살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는 애써 미소를 지은 채 물을 마셨다. 잠시 후 송지혜가 다시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지난번과는 달리 아무 설명도 없이 툭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강영자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송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호텔 바우처예요. 결혼식 날엔 그곳에서 하루 푹 쉬고 오시면 돼요. 태준의 눈썹이 순간 꿈틀거렸다. 호텔이요? 엄마한테 왜 이런 걸? 송지혜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다. 아드님, 지난번 말씀 못 들으셨나 봐요. 사돈께서 여행도 좋아하시고 비행기 타본 적도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결혼식 날은 정신 없을 테니 오히려 여행 다녀오시는 게 사돈께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강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주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에 엄마를 안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송지의 미소가 옅어졌다. 결혼식은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 오시고 사진도 찍히고.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하자는 거예요. 서연이도 눈치를 살피듯 고개를 숙였다. 분명 그녀도 어머니의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이런 말 들은 거 나한텐 왜 말 안 하셨어요? 강영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결혼 준비에 방해될까 봐 그랬지. 태준아, 너만 괜찮으면 엄만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고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은 곧 폭풍처럼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기 속 긴장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흐르고 있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툭 떨어진 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장은 컸다. 태주는 마치 수술대에 오른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저를 키우셨다는 게 그렇게까지 숨겨야 할 일인가요? 송지혜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말했다. 김서방, 오해하지 말아요. 사돈께서 고생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객도 있고 사진도 남고 사람 입이 무섭잖아요. 그 말에 김도영 대표는 작게 헛기침을 했고 서연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손을 모았다. 태주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제 결혼식에 제 어머니가 없다는 건 그건 더 이상 제 결혼이 아닙니다. 송지혜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요? 나는 그냥 서로 덜 불편하자는 거지 사돈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태준의 시선이 그녀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검사하기 전에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저는 도시락 냄새 나는 아이였고 그 냄새로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그 냄새 덕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어머니를 선택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은 채 엇갈렸다. 서연이 작게 말했다. 오빠 진정해. 지금 이건 너무 감정적인.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적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했을 때 그건 이성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봉투를 송지의 앞으로 밀었다.
이 티켓 장모님이 가지세요. 어머니 대신 장모님께서 제주도 가셔서 쉬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이러면 파혼이야. 그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혼. 그게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영자는 손을 떨며 태준을 말리려 했지만 아들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김도영 대표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요. 젊은 사람들이 이럴 필요까지. 하지만 태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선 수많은 날을 참고 참아오셨습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펐다. 아들은 그날 어머니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 손은 기름 냄새가 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을 거절한 이들의 몰락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상견례에서 뛰쳐나온 후 강영자와 태주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말없이. 그 조용한 걸음이 오히려 모든 말을 대신하는 듯했다. 모퉁이 작은 공원 벤치에 도착한 두 사람. 태주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안치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강영자는 받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말했다. 태준아, 엄마가 부족해서 내 결혼을 망친 것 같구나. 그 말에 태주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요, 엄마. 부족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손을 등급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강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도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데? 엄마가 좀만 조심했더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말을 듣던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며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 도시락 싸준 사람이야. 내가 첫 재판 준비하던 날도 떨리는 손으로 김밥 말아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도시락 덕에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엄마는 모르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강영자는 불쑥 입을 열었다. 사실 나 가게 팔려고 했었어. 그 사람들 결혼 조건으로 내 일 그만두라고 하더라. 태준아, 너한테 혹시라도 짐될까봐 나 그냥 다 정리하려 했어.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고 있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가게가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한 내가 더 미안해요. 그날 밤 이후 결혼은 당연히 파혼으로 정리되었다. 송지혜는 결혼을 깨뜨린 것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며칠 후 재단 내 로펌 관계자들 사이에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상견례 날 식당 내부 CCTV 영상. 송지혜가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고 강영자에게 결혼식 오지 말라고 말하던 장면. 태주는 영상을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며 말했다. 이건 명예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다. 어머니 진짜 멋지시다. 똑똑한 아들 뒀네. 저런 집안이랑은 안 엮이는 게 답임. 호되게 잘 끊었다. 사이다. 결국 송지혜는 여론의 문매에 고소를 취하했다. 김도영 대표는 로펌 내 입지가 흔들렸고 두 사람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 또?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이니? 태준은 웃었다. 이번엔 변호사야. 지난번에 고소 준비 도와줬던 그 사람. 엄마랑 벌써 3번이나 같이 밥 먹었대요. 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번엔 도시락 하나 싸가야겠구나. 결혼식 날 강영자는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예식장에 당당히 나타났다. 하객들 앞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싸는 도시락이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차려야지. 그날 도시락 냄새가 예식장에 조용히 퍼졌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이 냄새 참 따뜻하네요. 이제 그 도시락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